이제 암호화폐 주식 자동 매매는 저는 다루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테크 유튜버들이 직접 짜보기도 하고 하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전업으로 이 불장의 수익을 보기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도 해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개같이 말고 여러분들 전세자금 까먹고 뭐 월세 까먹고 전재산 날리고 차값 날리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승자는 분명히 있는 게임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전혀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치 투자 말고 차트에만 의존하는 단타 매매만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뭐 그 루머가 틀렸다고 보지 않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한국 시장 기준으로 영심 아마 GTC 플러스 0이어서 아마 일봉이 시작할 때일 거예요. 9시 기준으로 변동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한다면 9시 변동성만 이용해서 수익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이제 스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돈을 써요. 그냥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그래서 전재산을 묻어뒀고 3년 정도만 묵혀서 승리한 거는 뭐 지금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지만 이 차트밖에 액션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뭔 말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요동을 많이 치고 뭐 청산을 당하기도 하는 시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1원씩으로 진짜 힘들게 모아. 진짜 잃을 때도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모아서 한 100일씩 해가지고 드디어 100원을 모았어. 근데 뉴스 한번 뜨니까 그 100원이 다 그냥 청산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 트레이딩을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우상향하는 시장이니까 그냥 아줌마들 그냥 삼전이나 한익에 묻어두고 사는 것처럼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사고 뭐 하면 그냥 뭐 1억 가고 100억 가고 뭐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백엔드 에메록스 데브옥스 저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사실 근데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는 분야는 아니고 근데 뭐 그냥 일반론으로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특성이 뭐냐면 이제 백트래킹을 믿을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유저들이 어떻게 자동 매매 스크립트를 올려놓은 시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 돌려보면 1년 돌려보면 이제 다 잘 버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다가 한 1, 2년을 이렇게 박아요. 박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회복해. 뭐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는 때 이거를 돌려보면 이제 그때도 읽는 게 똑같으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차트 기반 자동 매매도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비트코인의 우상향에 베팅하는 거는 똑같고 그러니까 초고위 위험성 투자 행위라는 건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단타를 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같은 내 돈으로 사다리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가치 투자를 안 하더라도 분할 매수해라, 뭐 수익 실현해라, 분할 매도해라,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뭐 이제 이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꾸준히 우상향한 불장이니까 그러니까 롱무에 어떻게든 잘 개같이 짜더라도 그냥 뭐 수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니까 생각보다 좀 더 이제 그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지금 100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만원어치를 사요. 100만원어치를 비트코인이 101원일 때 1만원 매도하기 예약을 걸어두고 뭐 2원일 때 100 예약을 두고 이렇게 100가지를 이제 예약 주문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비트코인이 105원까지 갔다가 이제 98원으로 박아요. 그럼 저같이 이제 멍키 같은 이제 사람은 그냥 105원 때 욕심 나가지고 안 판단 말이에요. 안 파니까 98원까지 가서 이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저 같은 원숭이들의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딸깍하고 이제 예약 매수를 이렇게 100개 걸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푼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불장일 때 얘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리고 주의할 건 이건 불장일 때 얘기예요. 때 이야기고 이렇게 해도 비트코인 거래는 초고 위험인 거예요.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 새끼는 왜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짜놓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불장할 때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오랜 시간 그러니까 유지보를 했었고. 그럼 이 새끼는 왜 안 하냐? 그럼 이제 이게 특성이 이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진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100원일 때 105원일 때 딱 팔아. 그리고 98원일 때 딱 사. 이게 일반적 신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먹는 거야 항상. 조금밖에 못 먹어서 벌긴 버는 조금밖에 못 먹어. 그래서 한 1원, 2원, 3원 뭐 이런 식으로 벌어요. 근데 뭐 잃지 않은 것들은 다행이야. 근데 뭐 크게는 못 벌어. 근데 이게 초고금리니까 이렇게 원숭이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뭐 일론이나 뭐 도람프가 이제 병신 같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통 이제 한 10분 만에 한 20% 정도 빠져요. 그러면 이제 원금 빼고 다 토해내니까 이런 거를 이런 게 한 3주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데이트레이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타 매매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현타 와서 안 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매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은 데이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사실 뭐 사기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누르면 뭐 이렇게 지정가 매수를 걸어두고 뭐 매도를 누르면 뭐 이제 지정가 매도를 이렇게 쭉 걸어놓는 그런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니까 그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손단타를 도와주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니까 벌어도 개인 책임이고 잃어도 개인 책임은 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자동 매매와 달리 그러니까 자동 매매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청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상 매수만을 걸어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발자로서의 책임은 좀 자유로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그가 있을 때 전재산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그냥 수동으로 그냥 매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걸 좀 이제 가져다가 싸게 풀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과학자 이런 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런 프로그램 때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아는 분한테 저는 이제 응대하는 거 좀 어려워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팔았는데 한 달 매출이 한 100만, 50에서 100, 뭐 잘 나올 때는 300까지 찍었고 막 50, 80 이 정도 이제 한 달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프로그램 문제 생겨서 이제 팔아줬던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문제가 뭔지 이제 팀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대. 근데 그때 비트코인 당시 개수로 한 10억 원어치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돌리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걸 아마 지금 개수 돌리고 있으면 한 100억이 넘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단타를 이거는 이제 단타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단타를 10억으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이 사람들 존나 돈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다. 뭐 그러하고 뭐 이렇게 잘 벌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불장에서만 잘 먹히는 거고 이제 침체장은 어떤 특징이냐면 거래가 잘 안 돼.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서 유동성 문제가 있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장에서 너무 더 벌지만 침체장에서 이제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프로그램의 수요도 떨어진 거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마련법의 소라구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체장에 들어봤자 잃기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냥 푼돈 벌 바에는 그냥 아예 문을 닫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뭐 유지보수 요청이 오는데 그거에 다 비용이니까 그래서 적당히 팔고 뭐 접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퀄을 이제 좀 응용을 해서 횡보적에는 잘 먹힌 자동 매매도 있고 원웨이 정렬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각 장마다 잘 먹히는 이게 매매 전략이 있는데 이 각 장을 판단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아 끼우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의 일환이니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막 어그로 끌 때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데 그냥 그런 시장은 그냥 이 롱을 치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 숏을 치면 이거는 망하겠다, 뭐 이런 그런 전략이 있고 그걸 적용한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트레이딩의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보다는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데우스 익스 매서매티카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약간 개조를 했냐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8시간 후와 6시간 후의 변동이 정상 커요. 아마 이건 캔들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2배 선물을 두고 그때마다 이제 롱으로 롱으로 현재가에서 1%일 때 뭐 매수, 뭐 2%일 때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한 20개 걸어놓는 10개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 8시간 후에는 해결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시장가로 던졌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크게 수익을 안 나거든요. 근데 한 30만 정도 넣어놓고 이제 수익 공개하면 약간 매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귀여워. 이게 내 프로그램이 오늘도 잘 일하고 있나, 이렇게 약간 이제 반려 미생물을 쳐다보고 갖고 이렇게 약간 귀여웠는데 귀여웠어. 뭐 사실 이게 이제 한 80줄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상품화 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손단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진짜 알고리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 눌러서 잃었어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알고리즘 설명하고 뭐 서버 구축해주고, 서버 구축해주는 비용을 한 15만원씩 받았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돌리려면 뭐 서버가 인스턴스가 하나 필요하니까 한 2-3카피 정도 판 것 같아요. 뭐 이걸로 이제 소고기 좀 사먹었죠.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개발자가 알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병신 같은 사람인 거 아니까 전 돌리다가 좀 말았어요. 그게 그렇게 많이 좋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한 4-5년 전에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돌려서 벌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이제 창조자들도 버린 코드인데 한 돈백 넣어서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4년 돌렸어요. 그래서 후기가 물어봤어요. 한 명은 일단 누나로 돌렸어요. 근데 이제 권도영 사건 때 이제 망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손절하셔라 해서 뭐 뺏어서 아마 손해를 보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뭐 딴 거를 해서 한 2배 선물 알투를 했는데 계속 수익이 조금 나는 걸 계속 비트코인으로 빼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금을 한 200만 원을 던져서 이렇게 계속 빼서 했는데 이상만큼 더 가져서 많이 버셨다가 이번에 청산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산을 당해서 결론은 이득을 봤다. 근데 한 분은 또 꺼뒀다가 손실봤다가 다시 켜두고 이 사태에서 같이 청산을 당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투자자의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에도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 시전을 해가지고 원금만큼 더 벌어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잃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경향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잘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이제 사실 롱이라는 액자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든 생각은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번 게 맞는가? 이걸 번 게 맞는가? 아니면 아줌마들처럼 그냥 사두고 한 3년 뒤에 까봤어도 돈을 벌었을 거잖아. 그러면 자동 매매의 뭔가 효용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이때 자동 매매를 연구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자동 매매로 기업들은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승리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보통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C++로 거래소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서버를 이제 구입을 해서 C++ 속을 러스트예요.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그 볼륨이나 이런 걸로 120가지 이상의 알트코인들을 동시에 딥러닝으로 돌리면 그건 수익을 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자동 매매에 대해서 뭐 콘텐츠를 잘 만들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니까 개인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아비트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100원이고 바이낸스가 100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만 뭔 일이 나 있어. 그냥 사람들이 들갑을 해가지고 업비트에서만 비트코인이 95원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있어. 이게 불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불장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서는 매수를 하고 바이낸스에서 공매도를 하면, 이게 한쪽에서는 이제 롱을 잡았고 한쪽에서 숏을 잡은 거니까, 한쪽에서 오르되는데 걸었고 한쪽에 떨어진데 걸었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라 내려가도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 정상화돼서 업비트가 95원에서 100원이 되면 5원만큼은 이제 벌게 돼서, 뭔가 이제 뉴스에 대한 들갑이 심할 때 돈을 버는 부조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개인이 많이 응용해서 이제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쵸.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컨셉은 이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게 보이는데, 이제 그 환율이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느 거래소에서 이런 그 차익의 그 격차가 벌어질지 모르니 그때마다 자금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알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걸 시장가로 긁으면 슬리피지 때문에 손해가 보기 때문에 이제 지정가로 긁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어려운 이제 테크닉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정도 능력은 없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판단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넘어갈게요. 뭐 그래서 이런 이것저것을 해봤다.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쵸. 네, 선착순이고 눈치 게임인 거고, 뭐 이제 파이썬, 그러니까 이제 직무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백엔드에서 이제 MOps나 DevOps로 전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엔드도 아니고 MOps도 아니고 DevOps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저는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저는 그래도 iOS에서 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회사는 전 직장의 도메인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뭐 클라를 했는지 아니면 뭐 자바를 했는지 생각보다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분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면 아니면 DS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에서 돌고 도는 거면 뭐 회사 경력이 괜찮거나 면접 인상이 괜찮거나 이러면 생각보다는 넘어가는 게 신경을 잘 안 쓰더라.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직을 이런 걸 할 거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현 직장에서의 평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직하신 분이 추천을 해주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잘 알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도메인을 잘 알거나, 그러니까 도메인 예를 들어서 클린 코드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양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직무를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기본기 위주로 준비를 해보시면 가능할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게 근데 좀 드는 생각이, 굳이 백엔드에서 넘어가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엔드는 사실 이제 상방이 끝도 없이 열려 있는 시장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백엔드에서 데브옵스로 넘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게 굳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백엔드 계속 하시고 어차피 일로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바꿔 보시면 처우가 좋아지니까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추천입니다. 네. 뭐 그러하고 그 다음 전에는 좋아하는 컴퓨터 과학자? 네. 그쵸. 일은 일이니까. 네. 좋아하는 컴퓨터 과학자? 좋아하는 컴퓨터 과학자? 제가 뭐 이제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근데 폰노이만은 좀 낭만 아니?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이 미친놈이 01010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을 짰대잖아요. 나는 어셈블리어도 못 읽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진수로 프로그램을 짠 거지? 약간 그래서 폰노이망은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쵸. 네. 에이다 로브레이스